지금 텍사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중서부에서 가장 유명한 바텐더가 자신의 와인바를 포기하고 한국식 술집으로 바꿨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미국인이 와인 대신 소주를, 스테이크 대신 김치전을 팔기 시작했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심지어 CNN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한국인들에게 미국이 배워야 할 때가 왔다라고 보도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라이언 메카시입니다. 텍사스에서 10년째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죠. 한때는 손님들로 북적이던 제 가게가 이제는 적막하기만 합니다. 코로나 이후 거리는 한산에 적고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오늘은 손님이 몇 명이나 올까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또 오늘도 빈 테이블만 바라보겠네요. 한숨을 내쉬며 와인잔을 닫고 있자 네 옆블록에 있던 멕시칸 레스토랑 주인이 인사를 하러 옵니다. 라이언, 우리도 곧 문 닫아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더는 버틸 수가 없어.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변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거나 새로운 트렌드를 쫓아 가게 콘셉트를 바꾸고 있었어요. 유기농 칵테일바 아시안 퓨전 레스토랑, 인스타그램용 예쁜 인테리어로 바꾼 카페 등이 그나마 살아남았죠. 트렌드는 항상 변하지만 클래식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제 신념이었어요. 하지만 매출 장부를 볼 때마다 그 신념이 흔들렸습니다. 세금, 임대료, 재고 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되니까요. 직원들도 이미 대부분 해고했고 이제는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도 결국 손님 3명만 받고 일찍 문을 닫았어요. 늦은 시간 쓸쓸한 마음으로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걷다가 작은 골목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좁은 공간에 빨간 플라스틱 의자와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고 사람들이 모여 웃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죠. 저기는 뭐지? 호기심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한중년 남성이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음식을 굽고 있었어요. 간판에는 코리아 포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포차! 이게 뭐지? 사람들의 웃음소리, 와 건뱃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들려왔어요. 코로나 이후 처음 보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어느샌가 저도 그 분위기에 이끌려 포차 앞에 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혼자세요. 자리 있으니 앉으세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강한 영어로 말하는 그는 김서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끼며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한국 음식을 맛보기 전까지 저는 아시아 음식이라면 모두 중국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중국의 일부인 줄 알았죠. 처음 오셨네요. 우리 포차 스페셜 소주 한 잔 어떠세요? 처음 듣는 소주라는 말에 망설였지만 서구 씨의 권유에 한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한 미국인 손님이 이상한 냄새가 나는 외국 음식이라며 코를 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무례한 행동에도 서구 씨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문화와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소주잔을 들고 건배. 서구 씨가 작은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구 씨처럼 소주잔을 들고 잠시 망설였어요. 와인 전문가로서 새로운 술을 시도하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서구 씨의 미소에 용기를 내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거 의외로 부드럽네요. 와인과는 전혀 다른 맛이지만 나쁘지 않아요. 서구 씨는 웃으며 노릇노릇한 음식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김치전이라고 합니다. 소주와 함께 먹으면 환상적인 조합이에요. 처음 맛보는 김치전의 매콤하고 고소한 맛에 놀랐습니다. 소주 한 잔이 2잔, 3잔으로 이어지고 저는 점점 그 분위기에 빠져들었어요. 주변에 앉은 손님들은 서로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여기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단골입니다. 한국에서는 포차가 그냥 술만 마시는 곳이 아니에요.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죠. 서구 씨의 설명을 들으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와인바에서는 손님들이 각자 테이블에서 조용히 와인을 음미했지만 여기 포체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웃고 떠들며 소통하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한 미국인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동양 사람들은 매너가 없나? 라고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구 씨는 그 말을 들었는지 잠시 표정이 굳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어요. 그렇게 서구 씨의 포차에 몇 번 더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한국 음식과 문화를 경험하며 점점 매력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포체에 도착했을 때 서구 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주류협회에서 단속이 나왔어요. 길거리 포차는 불법이라며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서구 씨의 말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주변 상인들이 미국과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민원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서구 씨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 하나가 이런 이상한 냄새, 나는 음식을 길거리에서 팔면 미국의 이미지가 떨어진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서구 씨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준 말이었어요. 내일부터 포차를 철거해야 합니다. 라이온 그동안 고마웠어요. 돌아오는 길 서구 씨의 실망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 와인바로 돌아와 비어있는 테이블들을 보니 생각이 깊어졌어요. 한국식 포차가 이렇게 문을 닫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다음 날 서구 씨가 포차를 철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철거를 구경하던 몇몇 사람들은 마침내 그 이상한 아시아 음식점이 사라지는 군이라며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구 씨의 눈에 슬픔이 깃든 것을 보고 처음으로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동안 생기 넘치던 공간이 텅 비어가는 모습에 뭔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서구 씨, 잠깐만요. 제안이 있습니다. 서구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제 와인바가 요즘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서구 씨의 포차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우리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제 가게를 한국식 실내 포차로 바꾸는 거예요. 서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들었는지 웃더니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 말을 잃었어요. 진심이세요? 당신은 와인 전문가잖아요. 한국 음식과 술에 대해 잘 모르는데 그래서 서구 씨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공간을 제공하고 서구 씨는 한국 포차의 매력을 가르쳐 주세요. 함께하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와인바이였던 제 가게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목재 테이블 대신 빨간 플라스틱 의자와 간이 테이블을 들여놓고 벽에는 한국 포차 느낌의 나온 사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메뉴판도 완전히 바꿨어요. 와인 리스트는 어디로 갔죠? 단골 손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코리아 포차로 콘셉트를 바꿨어요. 대신 맛있는 소주와 한국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님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그렇게 첫 주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와인바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어요. 새롭게 바뀐 메뉴에 거부감을 느끼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뭐야? 닭발, 이런 걸 누가 먹어? 소주라는 게 와인에 비해 너무 싸구려 같은데 이건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잖아. 매일 밤 서구 씨와 저는 빈 테이블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았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이언 한국 포차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낯설어도 한번 맛들이면 매력에 빠지게 되죠.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서구 씨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매출은 점점 떨어졌고 은행 대출금 상환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류협회 관계자가 미국에서는 미국식으로 해야지 그런 이상한 동양 문화를 왜 여기서 보여주냐며 서구 씨를 모욕했습니다. 그의 말에 서구 씨의 얼굴이 굳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어요. 어느 날 밤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아무도 없어 일찍 문을 닫을까 생각하고 있던 찰나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 한 명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코리아 포차 맞나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저와 서구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유명 음식 유튜버 리사 김이었어요. 한국의 미국인으로 미국 전역의 맛집을 소개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죠. 한국 음식을 미국에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텍사스에 정통 한국 포차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촬영해도 될까요? 서구 씨와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리사는 소주와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며 감탄했어요.
와, 이 김치전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 분위기 완전 한국 포차 그대로네요. 리사의 열정적인 반응에 서구 씨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리사는 우리 가게의 모든 메뉴를 맛보고 촬영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리사의 유튜브 채널에 텍사스에서 찾은 진짜 코리아 포차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 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넘겼고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저기 진짜 한국 음식을 파나요? 가보고 싶어요. 소주와 닭발 조합이 끝내준다는데 꼭 가봐야겠어요. 텍사스에 이런 곳이 있다니 놀라워요. 그 주말부터 우리 가게 앞에는 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부터 중년층까지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과 향수를 느끼는 한인 교포들의 발길이 이어졌죠. 이 맛이에요. 고향에서 먹던 그 맛이에요. 소주 한 잔에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요. 손님들은 낯선 음식과 술에 처음엔 망설였지만 한 번 맛보면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소주 한 잔에 털어놓는 하루의 고단함, 함께 웃고 떠드는 포차 특유의 분위기가 큰 인기를 끌었어요. 서구 씨는 열정적으로 한국 음식과 문화를 설명했습니다. 소주를 따를 때 두 손으로 받는 예절, 연장자에게 먼저 따라드리는 문화 잔을 비울 때 고개를 돌리는 이유까지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한국의 정서를 전했어요. 저는 그런 서구 씨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술과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정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코리아 포차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달 만에 예약 없이는 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어요.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새로운 문제도 찾아왔습니다. 라이온, 이거 봤어? 주류협회에서 공문이 왔어. 서구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편지 한 장을 내밀었어요. 주류협회에서 우리 가게의 영업 방식에 대한 조사를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주와 막걸리 같은 한국술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다고 했죠. 또 시작이네요. 포차를 길거리에서 실내로 옮겼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서구 씨는 깊은 한숨을 낼 수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인기를 얻다 보니 주변 술집들이 견제하는 것 같아요. 특히 소주는 미국에서 판매 허가를 받기가 복잡하거든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게다가 다음 날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이온 주방에서 화재가 났어요. 아침 일찍 가게를 준비하던 중 주방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에서 안전 점검을 나왔고 주방시설이 한국 음식을 조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화구가 너무 약해서 제대로 된 불맛이 안 나와요. 서구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리를 위해 가게를 며칠 닫아야 했고 그 사이 예약 취소가 이어졌습니다. 손님들의 불만도 커져갔어요. 이 모든 상황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밤늦게 텅 빈 가게에서 서구 씨에게 물었습니다. 서구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단 역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라이온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의 정과 문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주방, 개조, 주류, 허가 문제, 그리고 경쟁업체들의 견제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어느 날 저녁 리사 김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라이온 서구 씨 제 팔로워들이 코리아 포차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주고 싶대요. 리사는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제안했어요. 텍사스의 작은 한국 코리아 포차를 지켜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이 캠페인은 놀라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코리아 포차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인 돈으로 주방시설을 완전히 개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가스 버너와 조리도구를 수입하고 주류 판매 허가를 위한 법적 절차도 밟았어요. 텍사스 지역 한인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라이온 당신이 우리 문화를 사랑해주니 우리도 도울 수밖에 없지요. 한인 회장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오픈날 우리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한국 전통 공연과 함께 다양한 한국 음식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날 밤 가게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거리에까지 줄이 이어졌어요. 라이온,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서구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술집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고 그들이 그 문화를 사랑하게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서구 씨, 제가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서구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한국어가 쉽지 않을 텐데. 네, 진심입니다. 손님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할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손님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한국계 손님들은 더욱 반가워하셨어요. 서툰 발음이지만 진심을 담아 인사하니 모두가 웃으며 화답해 주었습니다. 라이언 한국어 발음이 많이 좋아졌네요. 서구 씨가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했습니다. 코리아 포차는 이제 텍사스에서 소문난 핫플레이스가 되었어요. 주말이면 예약이 꽉 차고 평일에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과 한국 음식이 그리운 교포들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었죠. 어느 날 가게에 중년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성과 미국인 남성이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코리아 포차군요. 딸아이 생일 파티로 이곳을 추천받았어요. 그들은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한인 교포 가족이었습니다. 딸의 20살 생일을 맞아 특별한 장소를 찾던 중 우리 가게를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이가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저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서구 씨와 함께 최고의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정통 한국식 성인식 상차림과 함께 깜짝 이벤트도 계획했어요. 그날 밤 생일 파티는 감동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구 씨가 준비한 전통 성인식 의식에 모두가 감탄했고 특히 그 가족의 딸은 눈물을 글썽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오늘 이곳에서 진짜 한국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음식과 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코리아 포차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가게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한국 전통 명절마다 특별 이벤트를 열고 한국 요리 클래스도 시작했어요. 서구 씨는 김치 담그기, 떡볶이 만들기 같은 수업을 진행했고 저는 한국 술에 대한 강의를 맡았습니다.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적 상징이에요. 제가 소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서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라이언, 당신이 이렇게 한국 문화에 빠질 줄은 몰랐어요. 저도 스스로가 놀라웠습니다. 와인 전문가였던 제가 이제는 소주와 막걸리의 매력을 손님들에게 전파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였습니다. 한국 문화의 깊이와 정을 알게 될수록 그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거든요. 어느 날 지역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텍사스에서 가장 핫한 문화 공간으로 코리아 포차를 다루고 싶다는 그 내용이었어요. 라이언 씨, 어떻게 와인 전문가에서 한국 포차 운영자로 변신하게 되었나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한국 문화의 따뜻함과 정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우리 가게는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도 코리아 포차 콘셉트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라이언, 우리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볼까요? 서구 씨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코리아 포차가 미국 전역에 퍼진다면 정말 멋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사업 확장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 코리아 포차 체인을 만들겠다는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확장의 꿈을 향해 달려가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 경제가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물가와 임대료가 급상승해서요.
게다가 한국에서 식자재를 수입하는 비용도 크게 들었습니다. 라이언 이대로는 사업 확장은커녕 현재 가게 유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서구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고 그대로 유지하자니 수익이 줄어들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한국 식자재 대신 현지 재료로 대체하는 건 어떨까요? 제 제안에 서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진짜 한국 맛을 포기한다면 코리아 포차의 의미가 없어져요, 저요. 서구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정체성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고민 끝에 저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직접 한국 식자재를 재배하기로 한 거예요. 텍사스 외곽에 작은 농장을 임대해서 김치용 배추와 고추를 직접 키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지만 지역 한인 농부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 채소 재배를 시작했어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라이언,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서구 씨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농장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는 직접 농장을 방문해 신선한 채소를 수확했고 이 이야기가 소문나면서 손님들의 관심도 더 커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농장에서 포차까지 콘셉트로 더욱 신선한 한국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남성이 찾아와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온 투자자 마이클입니다. 코리아 포차 콘셉트에 투자하고 싶어요. 뉴욕에 지점을 열면 어떨까요? 큰 투자 제안에 저와 서구 씨는 흥분했지만 곧 현실적인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뉴욕은 텍사스와 달리 경쟁이 치열하고 임대료도 비쌌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못한다면 코리아 포착의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라이언, 어떻게 생각해요? 큰 기회인 것 같은데 서구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이 고민했어요. 분명 사업적으로는 좋은 기회였지만 무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구 씨,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우리가 직접 만든 이 코리아 포차가 좋아요. 크게 확장하면 분명 돈은 더 벌겠지만 우리가 지금 손님들에게 전하는 진심과 정성을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구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제 말에 공감한 듯 했어요. 라이언, 당신은 이제 진짜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네요. 한국 사람들은 빠른 성장보다 진정성과 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우리는 투자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텍사스 내에서 천천히 성장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어요. 급하게 확장하기보다 우리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방송국에서 미국 한식당 문화를 취재하는 프로그램 제작진이었어요. 미국 코리아 포차가는 독특한 콘셉트가 화제다군요. 한국인과 미국인이 함께 만든 특별한 공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방송 촬영은 이틀 동안 진행되었어요. 저희의 일상부터 음식 준비 과정 손님들과의 소통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뤘죠. 라이언 씨는 어떻게 한국 문화에 이렇게 깊이 빠지게 되었나요? PD의 질문에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를 알아갈수록 그 속에 담긴 정과 예의 그리고 공동체 의식에 매료되었어요. 한국 포착은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문화적 가치를 미국에서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방송이 한국에서 방영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서 관광객들이 텍사스를 방문할 때 코리아 포착을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정통 한국 포착을 경험할 수 있다니 신기해요. 라이언 씨가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왔는데 직접 듣고 싶어서 왔어요. 서구 씨와 저는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식당 주인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전령사가 된 것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김민석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가게에 방문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국관광공사라는 말에 서구 씨가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관광공사에서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나요? 서구 씨가 궁금했습니다. 사실 라이언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한국 방송에 나온 이후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시더군요. 민석철 씨는 특별한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프로젝트를 계획 중인데 저를 한국 문화 홍보대사로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라이언 씨처럼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된 외국인의 이야기가 많은 미국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 주신다면 더욱 좋겠고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라니 그동안 서구 씨에게 들었던 이야기, 책과 영상으로만 접했던 한국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꼭 참여하고 싶어요. 저의 흔쾌한 답변에 서구 씨도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2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서구 씨는 자신의 고향인 부산도 꼭 방문하라며 그곳의 명소들을 적어 주었습니다. 한국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단골 손님들도 축하해 주었어요. 한인 단골들은 각자의 고향에 대한 추천 명소와 맛집 정보를 알려주었고 미국인 손님들은 제가 돌아와서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2주 동안 가게는 제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서구 씨가 든든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한국의 첫인상은 활기참이었어요. 밤 늦은 시간인데도 거리는 밝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와, 서구 씨가 말한 것보다 더 놀랍네요. 관광공사에서 준비한 일정은 빡빡함했습니다. 서울의 명소부터 시작해 전통시장, 한옥마을, 그리고 다양한 포차와 식당들을 방문했어요. 특히 서울의 포장마차 거리는 저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곳이 진짜 포차군요. 우리 가게보다 훨씬 정통적이고 분위기가 살아있어요. 어느 날 밤 서울의 유명한 포차촌에서 현지인들과 어울리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소주잔을 채우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 친근하게 느껴져요.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도 정을 나누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라이언 씨 한국어 실력이 꽤 좋으신데요. 옆 테이블에 한국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면 언어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답변에 그들은 더욱 친근하게 대해주었고 금세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전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했어요. 이틀 후에는 서구 씨의 고향인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해운대 해변 자갈치 시장 감천문화 마을까지 돌아보며 서구 씨가 그리워했던 고향의 모습을 마음에 담았어요. 부산의 한 작은 포츠에서 할머니가 끓여주신 해물탕의 맛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손주대하듯 자상하게 음식을 권해주셨어요. 많이 먹어요. 한국 음식이 건강에 좋아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정을 계속해서 경험했어요. 낯선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고 음식을 나누는 문화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가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 서구 씨의 포차를 발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이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 실감했습니다. 텍사스로 돌아오자 많은 손님들이 한국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저는 매일 밤 코리아 포차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다양한 포차 문화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어요. 라이언 당신이 한국을 다녀온 뒤로 더 한국 사람 같아 보여요. 단골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구 씨는 제가 가져온 한국의 특산품들과 사진들을 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어요. 특히 부산의 사진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라이언네 고향에 다녀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본 부산은 어땠나요? 저는 서구 씨에게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와 활기찬 시장, 그리고 그의 친척들에게 전해받은 안부를 전했습니다. 서구 씨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며 저 역시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국 방문 이후 코리아 포차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저와 서구 씨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가게에 적용해 더욱 정통적인 포차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수입한 간판과 소품들, 그리고 현지에서 배워온 새로운 메뉴들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라이언, 당신이 한국에 다녀온 후 이 가게가 더 진짜 한국 같아졌어요. 단골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국 여행 사진과 코리아 포차 이야기는 큰 인기를 얻었어요. 덕분에 사람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경험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손님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희는 요일마다 다양한 한국 문화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월요일에는 한국어 배우기, 수요일에는 한국 전통주 시음회, 금요일에는 한국 영화의 밤을 진행했습니다. 주말에는 서구시의 한국 요리 교실, 이 항상 예약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가정식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배워볼게요. 서구씨가 열정적으로 요리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한국 문화의 작은 대사관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텍사스 주지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지사가 한국 대표단과의 만찬 장소로 코리아 포차를 방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거 큰일이네요. 주지사와 한국 대표단이라니 서구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밤낮으로 준비했어요. 가게를 특별히 장식하고 최고급 식자 제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을 위한 특별 코스 요리까지 구상했어요. 그날 밤 코리아 포차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와 한국 대표단이 함께 자리한 만찬은 양국 간의 문화 교류와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이곳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라이언 씨와 서구 씨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주지사의 말에 한국 대표단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특히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고 건배사를 하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사과했어요. 미국 텍사스에서 이렇게 정통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고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날의 성공적인 만찬 이후 코리아 포차는 지역 사회를 넘어 국제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흘러 코리아 포차는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기념 파티를 열었어요. 그동안 함께 해준 단골 손님들 도움을 준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한 서구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가며 인사를 했습니다. 5년 전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던 와인바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구 씨를 만나고 한국 문화를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음식과 술을 파는 사업자가 아니라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구 씨도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라이언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저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민자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라이언 덕분에 제 고향 문화를 자랑스럽게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코리아 포차는 한국인만의 것도 미국인만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소주잔을 높이 들어 건배했습니다. 5년 전 처음 소주를 마셨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되돌아보았어요. 다음 5년도 함께해요. 모두가 외쳤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와 서구 씨는 텅 빈 가게에 남아 조용히 소주 한 잔을 더 나누었습니다. 서구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서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라이언, 우리가 시작한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파도를 만들었는지 보세요. 이제 당신은 한국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저는 서구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단순한 사업 파트너십을 넘어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에 깊은 사랑을 품게 되었습니다. 서구 씨, 건배합시다. 치어스가 아니라 서구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제 말을 이었습니다. 건배에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웃음 지었습니다. 코리아 포차는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 그리고 저와 서구 씨의 꿈이 실현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해줄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최대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한국의 독초로 요리를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말긴 5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중국인 유튜버가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시작된 논란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한국의 위험한 식재료, 미국 식탁을 위협하다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했고, 레스토랑 앞에서는 시위대가 위험한 음식 물러가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그 식재료가 사실은 수천 년간 한국인들이 즐겨 먹어온 귀한 식재료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미국 최고의 레스토랑을 살리고 수많은 미식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프랜차이즈 테이스티 모먼츠의 메뉴 개발팀장 에반 로슨입니다. 3년 연속 올해의 메뉴 크리에이터로 선정되었고, 제가 개발한 메뉴들은 전국 매장에서 월간 매출 1위를 기록했죠. 미국의 유명 요리 잡지들은 저를 미식의 혁신가라고 불렀고, 제 레시피는 수많은 매체에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주방에 홀로 남아 도마 앞에 서 있는 저는 더 이상 그 찬란했던 과거의 에반 로슨이 아닙니다. 칼날이 도마 위에서 멈췄고 한숨만 나옵니다. 창 밖으로 붉은 노을빛이 스며들어 오는 걸 보니 어느덧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하지만 오늘도 새로운 메뉴 개발은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에반, 이번 신메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본사에서 온 메뉴 개발부 이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급히 정신을 차리며 대답했죠. 아직 완성도를 높이는 중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3주 동안 제가 만든 모든 요리는 쓰레기통으로 향했으니까요. 한때는 미식의 혁신가라는 찬사를 받았던 제가 이제는 단순한 맛 조합조차 어려워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로슨 팀장, 우리 레스토랑의 매출이 지난 분기 대비 15% 감소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신메뉴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사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5년 전 제가 개발한 트러플 버섯 리조 또는 출시 한 달 만에 전국 매장 매출 1위를 기록했었죠. 그때만 해도 요리는 제게 끝없는 모험이었고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공허한 껍데기만 남은 요리사일 뿐이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아나였죠. 에반, 오늘은 일찍 퇴근했나 봐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오늘은 좀 일찍 나왔어. 저도 모르게 피곤한 한숨이 새어나왔고 리아나는 그 한숨에 담긴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또 신메뉴 때문에 고민이네요. 에반, 우리 이번 주말에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요? 주말 리아나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테이블 위로 쏟아지고 있었죠. 리아나는 여행 작가답게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에반, 이거 한번 봐요. 리아나가 노트북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점과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다음 달에 한국으로 취재를 가기로 했어요. 에반도 함께 가는 게 어떨까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한국이라고 저는 조금 비웃듯 웃었습니다. K-팝이랑 김치밖에 없는 곳 아닌가 거기까지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거야. 리아나는 제 반응에 실망한 듯 했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에반, 당신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건 알아요. 하지만 내가 지난 5년간 아시아 음식 문화를 취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음식 문화를 가진 나라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발효 음식부터 산과들에서 자란 자연 재료들까지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거기 있어요. 리아나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식재료들이 많아요. 발효 음식부터 산나물까지 당신이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 물론 한국 음식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죠. 하지만 그곳까지 가서 영감을 찾는다는 건 너무 무모해 보였습니다. 리아나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회사에서 중요한 시기라. 그래서 더더욱 이번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리아나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에반, 당신은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이대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시각, 새로운 맛, 새로운 경험,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거리는 연희대와 같이 분주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재료로 요리를 하고 같은 고민을 반복하는 제 모습이 떠올랐죠. 어쩌면 리아나 말대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는 얼마나 걸릴 예정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리아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주 정도예요. 서울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볼 거예요. 전통 음식점도 가고 현대적인 레스토랑도 가보고 에반이 관심이 쓸만한 곳들을 많이 찾아뒀어요. 머릿속으로 회사 일정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신메뉴 출시 마감이 다가오는 시기였죠. 하지만 이대로 계속해봤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시 거리를 두고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 리아나는 기쁨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잘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이 당신에게 특별한 점잔점이 될 거예요. 새로운 음식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분명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카페를 나서는 길에 리아나는 제게 한국어 학습 앱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말이라도 배워두면 좋을 거라면서요. 한글을 보니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각각의 문자가 가진 독특한 모양새가 신기했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한국 여행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죠. 스마트폰 속 화면에는 낯선 한글들과 이해할 수 없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걸 어떻게 먹는다는 거지? 또 발효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시큼하고 자극적으로 보였고 산나물이라는 것들은 마치 잡초처럼 보였죠. 하지만 리아나가 그토록 추천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리아나 말대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확신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여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잠들기 전 회사에 휴가 신청을 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화면 속에서 깜빡이는 커서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끝나면 분명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요리사가 되어 있을 거라고 말이죠. 태양이 막 저물기 시작한 저녁, 저는 강남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빌딩들 사이로 쏟아지는 형형색색의 넌사인들, 세련된 카페, 와 레스토랑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명품 브랜드 매장들. 이곳이 제가 아는 그 한국이 맞나요? 마치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곳일 줄은 몰랐어. 제 중얼거림에 리아나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에반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게 아닐까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예요. 특히 이곳 강남은 패션 음식 문화의 중심지죠. 저기 보이는 건물들은 모두 세계적인 기업들의 아시아 본부랍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눈에 들어온 레스토랑들은 생각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인테리어는 뉴욕이나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죠. 게다가 거리 곳곳의 질비한 맛집들은 현지 음식부터 세계 각국의 퓨전 요리까지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김치와 케이찬만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인가? 제 고정관념이 하나둘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건물의 대형 전광판에서 흘러나오는 화려한 음식 프로그램, 영상은 마치 예술작품을 보는 듯했죠. 음식을 다루는 셰프들의 세련된 플레이팅과 현대적인 조리기법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할지 몰라도 과연 음식 문화는 어떨까? 특히 우리가 방문하기로 한 전통 음식점은 어떤 모습일까? 머릿속에는 여전히 시큰 김치와 알 수 없는 발효 음식들의 이미지가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리아나는 저를 종로의 한 골목으로 이끌었습니다. 화려한 강남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30년 전통의 한식당 대청산방은 전통 한옥을 개조한 건물이었는데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된 외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곳이에요. 리아나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한식당 중 하나죠. 예약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실내로 들어서도마자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발효된 장류의 깊은 향과 신선한 나물의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죠.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작은 정원이 보였는데 돌, 나무, 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한복을 입은 종업원이 상을 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십 가지의 작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각각에는 서로 다른 색과 모양의 반찬들이 담겨 있었죠. 마치 작은 보석함을 열어본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반찬이라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릇마다 담긴 음식들은 마치 작은 예술 작품 같았어요. 색깔도 모양도 제각각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상차림이에요. 매일 아침 주방에서 직접 만든다고 해서 뭐예요? 각각의 반찬들은 모두 계절에 맞춰 준비된 거예요. 첫 번째로 맛본 된장찌개는 제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발효된 콩으로 만든 된장은 꾸덕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을 냈고 각 종채소와 어우러져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특히 국물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맛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수프와도 달랐습니다. 프랑스의 콩소메나 이탈리아의 미네스트로네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맛이었죠.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에요. 그때 주방에서 나온 주방장 김영자 선생님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눈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손님 고사리 나물은 어떠세요? 고사리 나물이요. 그리고 저는 초록빛 나물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양새였지만 은은하게 풍기는 참기름 향이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봄나물 중에서도 으뜸이에요. 산에서 자란 고사리를 손수 말려서 다시 불린 뒤 조리하는 거죠. 간장과 참기름으로 무치면 이렇게 고소한 맛이 나요. 우리 어머님 때부터 내려오는 비법이 있답니다. 김영자 선생님은 잠시 자리에 앉아 고사리 나물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사리는 단순한 산나물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죠. 봄에 산에 올라가 고사리를 채취할 때는 어린 순만 골라요. 그리고 데치고 말리는 과정도 모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그만큼 영양가도 높고 맛도 좋답니다. 처음 먹어보는 고사리의 식감은 독특했습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고 거기에 간장의 짭짤한 맛과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어우러져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런 단순한 재료에서 이토록 깊은 맛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네요. 미국에서는 이런 식재료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김영자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사리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귀한 음식이에요. 봄에 산에 올라가서 직접 채취하고 정성스럽게 말려서 1년 내내 먹을 수 있게 준비하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음식에는 이렇게 자연의 지혜가 담겨 있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김영자 선생님은 제게 작은 종이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말린 고사리예요. 한국에 계시는 동안 요리해보세요. 우리 음식의 진정한 맛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리아나는 저를 한옥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화려한 호텔을 기대했던 저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고즈넉한 한옥의 모습에 이상한 매력을 느꼈죠. 마당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처막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돌담 위로 늘어진 등나무는 마치 자연이 만든 예술 작품 같았어요. 여기가 앞으로 우리가 머물 곳입니다. 한옥 주인인 범우 씨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모던한 세련미가 묻어났지만 동시에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느껴졌죠. 이 한옥은 제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전통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게 참 기쁩니다. 범우 씨는 한옥 구석구석을 정성스레 소개해 주었습니다. 대청마루, 안채, 사랑채 각각의 공간, 이 가진 의미와 역사를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담은 철학이죠. 방으로 안내된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닥은 온기가 느껴지는 온돌이었고 창문 너머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죠. 현대식 침대 대신 고급스러운 이불이 놓여 있었고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스며드는 달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을까요?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생 침대에서 자던 사람이 갑자기 바닥에서 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버무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자연과 하나 되는 한국의 주거 문화입니다. 서울의 따뜻함이 몸을 감싸고 창문 너머로 들리는 새소리가 아침을 알려주죠. 도시의 호텔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한옥에서의 하룻밤은 마치 자연의 품 안에서 잠드는 것과 같답니다. 저녁이 되자 버무시는 우리를 위해 전통차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스며드는 가운데 우리는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내어준 숙차는 은은한 향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죠. 내일은 새벽에 저와 함께 고사리를 채취하러 가보시겠어요? 버무시가 제안했습니다. 마침 지금이 제철이라 맛있는 고사리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김영자 선생님께서 주신 고사리도 좋지만 직접 채취한 고사리는 더 특별한 맛이 있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새벽에 산에 간다고 그것도 고사리를 따로 하지만 오늘 맛본 고사리나물의 맛이 떠올랐고 그 맛의 비밀을 직접 알아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네,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하루 만에 제 생각이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다니. 아침에는 이곳에 대한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불에 누운 이 온도에 따뜻한 기운이 온 몸으로 전해져 왔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주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안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저는 즉시 새로운 메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김영자 선생님께서 주신 고사리와 버무시와 함께 채취한 산나물들, 그리고 한국에서 배워온 발효의 비법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영감이 되었죠. 에반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주방에서 새로운 메뉴를 시험하는 저를 보며 리아나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였죠.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주방에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열정이 다시 살아난 것이었죠. 첫 번째로 선보인 메뉴는 고사리 크림 리조또였습니다. 이탈리아 리조또에 한국의 고사리 나물을 접목한 표전 요리였죠. 고사리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버섯 마늘을 볶아 만든 크림 소스의 조화는 생각보다 훨씬 완벽했습니다. 여기에 김영자 선생님께 배운 대로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자 고소한 향이 요리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주었죠. 두 번째 메뉴는 산나물 페투치니였습니다. 한국의 각종 산나물을 페스토 소스처럼 만들어 파스타와 어우러지겠죠. 버무시가 알려준 대로 나물을 데칠 때 소금물의 농도를 맞추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셰프, 이건 정말 특별해요. 한국의 맛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양 요리에 접목하다니 수석 주방장 마이클이 감탄했죠. 다른 직원들도 하나같이 새로운 메뉴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첫 주는 호기심으로 많은 손님들이 새 메뉴를 주문했지만 곧 주문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고사리가 뭐예요? 이상한 맛이에요. 너무 낯선데요. 손님들의 리뷰는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푸드 유튜버 케빈 리가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그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자극적인 비평과 독설로 유명했죠. 처음에는 그의 방문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죠.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음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케빈 리의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곳 테이스티 모먼츠의 새로운 메뉴가 얼마나 끔찍한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의 카메라는 고사리 크림 리조또를 비웃듯 클로즈업 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뭐죠? 마치 숲속에서 주워온 잡초 같지 않나요? 중국에서는 이런 고사리를 야경으로만 쓰지 절대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걸 먹는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그의 비하 발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동물에게나 줄 법한 음식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먹고 어떻게 문명국가를 자처하는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제가 알아본 발언은 이 고사리가 심각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그는 심지어 고의로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이런 걸 파는 레스토랑은 즉시 폐업해야 해요. 미국 식품의약국에 신고도 해야겠네요. 여러분도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나서서 이런 위험한 음식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영상 말미에는 한국 음식 전체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한국 음식이라는 게 다 이런 식이에요. 김치도 그렇고 발효라는 이름으로 썩은 음식을 먹는 문화라니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댓글란은 순식간에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사리가 독초라니 충격이에요. 한국 음식을 이런 식으로 망치다니 이런 데서 밥 먹다가 식중독 걸리겠네. 레스토랑의 평점은 곤두박질 찾고 예약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SNS에서는 고사리 게이트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사람들은 저희 레스토랑을 비웃고 조롱했죠. 심지어 일부 중국 매체들은 이를 한국 음식 전체를 깎아내리는 기사로 확대 해석하기까지 했습니다. 내 반 이대로는 안 돼요. 리아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케빌리의 영상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의 요. 고사리는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이 먹어온 건강식이라고요. 이걸 그냥 두고 볼 순 없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매출은 전월 대비 40%나 감소했고 일부 직원들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마저 사직서를 제출했죠. 미안해요, 셰프.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제 경력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본사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로슨 팀장, 이번 사태의 책임을 어떻게 질 생각입니까? 검증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해 브랜드 이미지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잖아요. 저는 책상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영자 선생님께서 주신 고사리가 담긴 봉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음식에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답니다. 버무시의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전통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평소 같으면 북적여야 할 시간인데 썰렁할 정도로 조용했죠. 텅 빈 홀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믿는 이 맛과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야 할까요? 그때 리아나가 사무실로 뛰어들어 왔습니다. 에반 큰일 났어요. 케빈 리의 팔로우들이 우리 레스토랑 앞에서 시위를 준비하고 있대요. 독초 레스토랑 퇴출이라는 피켓까지 준비했다고 저는 손에 든 고사리 봉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영자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와 버무시의 진심 어린 조언이 떠올랐죠. 이 순간 제가 내릴 결정이 단순히 한 레스토랑의 운명을 넘어 제가 믿게 된 가치와 문화를 지켜내는 이름을 깨달았습니다. 비가 오는 레스토랑 앞 10여 명의 시위대가 독초 레스토랑 물러가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 케빈 리의 유튜브 팀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죠. 분명 또 다른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려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에반 경찰에 신고할까요? 리아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될 거예요. 지금은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시위대를 가로질러 레스토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전문가용 카메라를 든 스태프들이 따라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매튜 킴입니다. 순간 저도 리아나도 놀랐습니다. 매튜 킴은 2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푸드 크리에이터였죠. 특히 아시아 음식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리뷰는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왔습니다. 매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케빈 리의 영상을 봤어요. 완전한 거짓말이다군요. 고사리가 독초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매튜는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고사리 크림 리조또와 산나물 페투치니 그리고 새로 나온 메뉴들을 전부 주문하고 싶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저는 모든 정성을 다해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 김영자 선생님의 가르침,
버무시와의 경험, 그 모든 것을 이 요리에 담았습니다. 요리가 나가고 얼마 후 매튜는 카메라 앞에서 시식을 시작했습니다. 호와, 이건 정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표전 요리가 아닙니다. 이건 문화의 진정한 융합이에요. 매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셰프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고사리는 한국의 전통 식재료죠. 매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봄마다 고사리를 말려 보관하셨어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건강식인데 이걸 독초라고 매도하다니 정말 화가 나네요. 그는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고사리의 영양학적 가치와 전통적인 조리법에 대한 연구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FDA에서 승인한 식용산채 목록이고요. 케빈 리는 이런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군요. 매튜는 그 자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시위대가 보는 앞에서 그는 고사리 요리의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죠. 여러분,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최근 논란이 된 테이스티 모먼츠입니다. 제가 직접 와서 확인해보니 이곳의 요리는 케빌리의 주장과는 정반대더군요. 오히려 찬사를 받아야 할 혁신적인 요리들이었습니다. 그는 요리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이 고사리 크림 리조또 서양의 조리법과 동양의 식재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고사리의 쫄깃한 식감이 리조또의 크리미함과 만나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산나물 페투치니, 한국산에서 자란 신선한 나물들이 이탈리아 파스타와 만나 경이로운 맛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표정이 아닌 진정한 문화의 교류입니다. 시위대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피켓을 내려놓았고 일부는 레스토랑 안을 궁금한 듯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매튜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게 울렸습니다. 에반 로슨 셰프는 한국의 전통식 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의 진정한 교류이자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실시간 방송의 댓글창이 순식간의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와, 저 요리 정말 맛있어 보여요. 케빈 리가 거짓말을 한 거였네요. 고사리가 이렇게 근사한 요리가 될 수 있다니, 한국의 식재료가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니 자부심이 느껴져요. 매튜의 방송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진짜 고사리 리뷰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케빈 리의 악의적인 리뷰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저희 레스토랑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방송이 끝나갈 무렵 매튜는 카메라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셰프님, 이 요리들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나요? 저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김영자 선생님에게 배운 것들, 버무시와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그곳에서 깨달은 음식의 진정한 의미까지 음식은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저는 한국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고사리 하나에도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존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튜는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표전 요리죠.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케빈 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당신은 해내셨습니다. 그의 라이브 방송 이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위대는 자연스럽게 해산되었고 오히려 레스토랑을 방문하려는 손님들의 줄이 생기기 시작했죠. 특히 채식주의자들과 건강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예약이 꽉 찼어요. 리아나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튜의 팔로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시는 바람에 예약 시스템이 다운될 뻔했다고 하대요.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문득 김영자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음식에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이제 새로운 형태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레투팀의 영상 이후 레스토랑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켠이 허전했죠. 단순히 인기 있는 레스토랑이 되는 것, 그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일까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 김영자 선생님의 가르침, 버무시와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트렌디한 메뉴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한 손님의 리뷰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저는 12살 딸 엘리와 함께 어제 저녁 테이스티 모먼츠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망설였어요. 엘리가 크론병을 앓고 있어서 외식이 늘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매튜 킴의 영상에서 고사리 요리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엘리도 낯선 음식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웨이터가 고사리가 어떤 음식인지 어떻게 요리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엘리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먹어보았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그리고 뱃속이 아프지 않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평소라면 음식을 먹고 나면 늘 고통스러워하던 엘리가 처음으로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고사리에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해요. 엘리는 그날 처음으로 딸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외식을 했습니다. 엘리는 음식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을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평소에는 음식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아이가 처음으로 다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와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로슨 셰프님, 당신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엘리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준 선물이에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뷰를 읽는 내내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김영자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죠. 음식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음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레이첼과 엘리를 다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와, 셰프님을 직접 뵙다니 엘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었죠. 엘리, 오늘은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저는 새로 개발한 메뉴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달인 콤부차에 고사리를 넣어 만든 스프였죠. 이건 우리 레스토랑의 새로운 메뉴가 될 거예요. 이름은 엘리의 스프로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엘리는 깜짝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고 레이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제 이름을 따서요. 네,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거든요. 요리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요리에 대한 철학을 완전히 새로 정립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지혜를 단순히 트렌디한 요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 가치를 살리는 데 집중했죠. 주방에서는 모든 재료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고사리를 손질할 때면 김영자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정성을 다했고 발효의 음식을 만들 때는 버무 씨에게 배운 자연의 이치를 생각했죠. 셰프 손님이 찾으세요. 어느 날 웨이터가 말했습니다. 홀로 나가보니 예상치 못한 손님이 있었죠. 잘 지내셨어요? 김영자 선생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부러 찾아오셨다고 했죠. 선생님, 어떻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매튜 킴 씨의 영상을 봤어요. 당신이 우리 음식의 가치를 이렇게 잘 전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뻤죠? 김영자 선생님의 눈가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없었다면 아니에요. 당신은 단순히 우리 음식을 배운 게 아니라 그 혼을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태어나겠죠. 김영자 선생님은 작은 보자기 꾸러미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우리 마을 할머니들이 직접 말린 고사리예요. 당신이 잘 쓸 거라 믿어요. 보자기를 풀어보니 향긋한 고사리 향이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 문화의 지혜를 계승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새로 개발한 메뉴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주방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메뉴들을 소개했습니다. 크론병 환자들을 위해 개발한 엘리의 스프, 한국의 제철 나물을 활용한 사계절 파스타 발효 음식의 원리를 응용한 발효 리조또 등 이 메뉴들은 단순한 표전 요리가 아니에요. 한국 음식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그 본질적 가치는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영자 선생님은 하나하나 음식을 맛보시더니 마지막에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매반 당신은 이제 진정한 요리사가 되었네요. 음식은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행복을 나누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레스토랑은 평소보다 더 북적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엘리가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채식주의자 모임이 열렸죠. 김영자 선생님은 주방에서 직원들에게 고사리 손질법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주방에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를 이어가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새우며 들었습니다. 주방에서는 고사리를 데치는 향긋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죠. 저는 다시 한번 앞치마를 메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줄 요리를 시작하려는 참이었습니다. 매튜 킴의 영상이 화제가 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테이스티 모먼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주목받는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큰 기쁨은 따로 있었죠. 바로 한국의 음식 문화가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반 정말 대단해요. 리아나가 태블릿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화면에는 포브스지의 최신 기사가 떠 있었죠. 한국의 산나물 미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이제는 고사리를 찾는 레스토랑들이 늘고 있대요. 심지어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도 한국의 산나물을 메뉴에 도입하려고 한다고 해요. 변화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버무시의 도움으로 강원도의 고사리 농가들과 직거래 계약을 맺었죠. 농부들은 전통 방식으로 재배한 고사리를 저희에게 공급하고 저희는 그들의 정성이 담긴 식재료에 정당한 가치를 지불했습니다. 셰프 MBC에서 연락이 왔어요. 매니저가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푸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하네요. 잃어버린 맛을 찾아서. 라는 프로그램인데 첫 에피소드로 한국의 산나물과 발효 음식을 다루고 싶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촬영팀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김영자 선생님과 버무시는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우리 음식의 가치를 이렇게 알려주다. 니 고맙습니다. 김영자 선생님은 카메라 앞에서도 한결같은 미소를 보이셨죠. 다큐멘터리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고사리를 채취하는 농부들의 모습, 김영자 선생님의 손맛이 담긴 요리법 버무시의 한옥에서 이어지는 전통, 이 모든 것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러던 어느 날 본사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테이스티 모먼츠의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 바로 K네이처였죠. 한국의 자연식 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퓨전 레스토랑 체인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로슨 씨, 당신이 총괄 책임자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본사 대표 이사의 말씀이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 큰 무대로 나가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죠. 과연 한국 음식의 진정성을 지키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때 엘리가 보내준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셰프님의 요리 덕분에 저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외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아이들이 더 많이 gis을 텐데 그들도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K네이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모든 매장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조리법과 식재료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요리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자 선생님을 특별 고문으로 모시고 한국의 젊은 요리사들을 초빙의 전통 조리법을 가르쳤죠. 버무시의 한옥은 요리사들의 수련관이 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자연과 음식의 조화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첫날 제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지혜를 현대에 맞게 계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로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K네이처의 첫 매장이 뉴욕에 오픈했을 때 오픈 첫날부터 예약이 꽉 찼습니다. 특히 건강식을 찾는 사람들, 채식주의자들, 그리고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주 고객이 되었죠. 1년이 지난 지금 K네이처는 미국 전역에 1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매장에서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춘 메뉴도 선보이고 있죠. 시애틀에서는 현지 연어와 고사리의 조화를, LA에서는 아보카도와 김치의 만남을 선보였습니다.
일반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오늘 아침 리아나가 또다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WHO에서 한국의 산나물 식이요법을 건강식품 목록에 등재했대요. 특히 고사리의 영양 합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고 해요.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 문득 처음 한국에 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고사리를 잡초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그 속에 담긴 지혜와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는 게 신기했죠. 오늘도 레스토랑은 북적입니다. 한쪽에서는 비즈니스 미팅이 열리고 다른 쪽에서는 가족들이 식사를 즐기고 있죠. 특히 반가운 건 크론병이나 다른 소화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손님들이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올 때입니다. 김영자 선생님이 보내주신 고사리가 담긴 보자기를 펼치며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지혜이자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 된 거죠. 주방창 너머로 붉은 노을이 스며듭니다. 저는 앞치마를 메고 새로운 메뉴 개발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세계와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한국 식재료로 표전 요리를 만들면 좋을까요? 고사리처럼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식재료들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취나물 더덕 도라지 같은 산나물부터 우리만의 특별한 발효식품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에반 셰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